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2014년 육사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또 지역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분들은 정당과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고요 속에 용트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 최규진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종교육가족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최교진이라고 합니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지난 한 해 1터에서 3터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은 청마의 해, 갑오년입니다. 변화의 해이고 도약의 해이지요. 2014년에 정말 하시는 일 모두 변화 발전하는 가운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우리 세종시가 정말 새로운 도약, 새로운 변화를 정착시키는, 모색하는 그런 201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세종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육감 출마 의지를 굳히셨고 지난번에도 한번 또 도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세종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으로 도전하시게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번 초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역 연고나 지역 기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 세종시의 교육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만 바라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비록 천여 표 차로 낙선했지만 저는 실망하기보다는 정말 그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데 크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당선되신 우리 고 신영 교육감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훌륭하게 세종시 교육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지요. 정말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을 잘 끌고 가셨는데 너무 일찍 가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로 만듭시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교육의 모습은 교육 수도로서는 너무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진행되어 왔던 타시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에 걸맞는 명품 세종교육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100년 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100년 세종교육 대계를 구상하고 그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출마 뜻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교육의 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하는 교육에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마 예상자가 보시는 세종교육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종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계획해서 만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새로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도시의 그 내용의 핵심은 정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종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새로운 공교육의 모범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비전에 따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문제고요. 네. 현안 문제가 또 몇 가지 있지요. 다들 아시는 문제지만 이건 또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학생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혼란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OECD 수준에 걸맞게 한 학년당 8학급 규모의 학교를 기획했었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해가지고 13학급의 학교로 운영돼야 되는 현실. 이렇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교실 증축을 해야 되고 이것에 따른 학습권 피해가 일어나고 또 일정하게 계획된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학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비좁은 학교 시설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또 하나는 또 예정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 문제도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시설 문제 이런 것들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예정 지역은 25명 한 학급당 기준인데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8학급 규모가 저쪽에서는 예정돼 있다면 이쪽은 11학급 규모로 사실상 진행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현안 문제로 또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감이 되시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종교육 100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제시하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세종교육 100년 대계 연구팀이라 그럴까요? TF팀을 구성해서 국내외에 미래 교육을 전담하는 혹은 전문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교육, 일제식 교육, 무한 경쟁 교육,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교육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안일 것 같고요. 두어 가지 말씀드린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실제로 지역에서 그 문제를 열어놓고 교육청과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토론하고 거기서 대안을 찾아가는 열린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조금씩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점 중에 언뜻 비치셨습니다만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격차 문제. 이것은 세종시를 찾는 서울 이주민들의 경우도 서울보다 나은 학교 아니면 서울과 비슷한 학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올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상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교육 격차라든가 개발 격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예정 지역에 관한 한은 세계 최고의 그 시설과 설비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요. 단지 이제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강남 수준의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나 그런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걱정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 교사가 읍면 지역에 계시건 예정 지역에 계시건 혹은 서울 지역에 계시건 교사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지 시설과 설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 세종시 교육 자체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적도 함께 나아질 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발달하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종시 내부의 예정지역과 소위 읍면지역 간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걱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역 갈등으로까지 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뭔가 그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좀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잠정적 우대 조치로 소외될 것 같은 지역에다가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이미 여러 군데에서 성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지금 있는 몇 개의 고등학교를 예정지역에 못지않은 명문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 읍면 지역부터 완전한 의무교육, 적어도 중학교 학생까지의 학습 준비물이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복까지도 국가에서 담당하는 그런 교육, 가능하다면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이런 문제도 있죠. 읍면 지역의 과밀학급, 거대학교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치원 중학교, 여자중학교 하나만 있고 그게 과밀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조치원에 남녀 함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신흥동 지역에 학부모님들이 요구이시기도 하고 하는 세우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체육 중고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그 소외되어 있는 그 북부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부강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은 그 오송의 그 첨단과학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대전의 그 과학연구단지 이쪽과 연계한 마이스터고를 한다면 실제로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그 삼성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지나 현대자동차라든가 이것과 연계한 마이스터고를 북부 지역에 하나 더 세우는 것, 이것도 실제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검토돼야 되고 적극 추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참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 시행 과정에서 또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최근에 교육 문제로 가장 대두되는 것이 학교 폭력, 왕따 문제. 그렇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글쎄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최근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학교만의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이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요 충북 지역에서 처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진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화샘 모임이라는 걸 만들고 인권 교육, 평화 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상당 부분 예방하고 사실상 없앤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적으로 평화샘 프로젝트라고 부르시는데, 이 평화샘 프로젝트를 이미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인간 존엄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종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아주 당면해서 말씀드리면 긴급하게는 일단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드러내고 가해자의 이야기도 듣고 피해자의 이야기도 듣고 그것을 함께 겪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열어놓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긴급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처방은 이런 일들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생과 자주 상담하고 만나고 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잡무를 과감하게 덜어들여서 학생들과 밀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교사들의 잡무를 어떻게 줄여드릴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학교, 학부모, 사회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나서 학생을 둔 학부모 또 교육을 생각하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갈망하는 그런 그 세종시의 교육, 교육의 수도,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교육가족이라든가 유권자에게 통해서 교육감이 만약에 됐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그런 그 교육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유 중에서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지금 세종시의 경우 5-6분이 지금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 내가 이런 면에서는 월등나기 때문에 나에게 표를 이런 그 자기 PR 시간을 드릴게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평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세월을 오직 정말 상식이 통하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도 대접을 받지만 성적과 상관없이 노래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심부름을 잘하거나 모든 아이가 대접받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정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상식적인 학교를 사실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교육개혁 운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해직되기도 했고, 해직되었을 때도 여전히 내가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않냐고 교육개혁 시민운동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정말 학생들을 복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국교육복지포럼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고요. 교육희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함께 또 활동하기도 했고, 또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에도 제가 한때 참여했었습니다. 마침 이 지역에 그 신행정 수도 건설 논의가 될 때 제가 자치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로 그 일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운 좋게도 이곳의 개발을 처음 책임졌었던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으로 이 세종시가 어떻게 건설돼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세종시가 대한민국이 만드는 새로운 모범 도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도시, 그 내용 교육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이 지역에 정말 수많은 학교를 계속 짓게 되고 또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사실은 혹시라도 부정의 소지가 끼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교육계가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저희 지금까지의 삶의 내력으로도 그건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뜻이 전달이 돼서 교육감이 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육 수도를 향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세종에도 똑같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될 희망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희망과 관련해서는 정말 세종교육의 희망을 우리 다 같이 구상해서 합의하는 그 세종시 교육 100년 대계를 합의하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연구하고 이 세종시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확정하는 이 TF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확정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드러나는 또 현안의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학부모님들과 지역 인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한 원탁회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직접 교육감이 참여해서 함께 토론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곳에서
교육 수도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교육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학교를 혁신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실패한다면 어떤 것인가, 평화샘 프로젝트를 통한 폭력 없는 학교, 이것은 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는가들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육감 혼자서 공약을 내세운다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교육가족이 합의해야 하고 학부모님들이 합의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불만이 없어야 되고 지역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합의를 해나가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실제 성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열어놓고 합의를 통해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한 발짝씩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느려 보이지만 세종시 교육을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난번에 실패하셨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비록 1000표 차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아 싶은데 이제 타산지석이라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름대로 이제 시민 여러분과 더 교류를 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자세로 또 가장 정성스럽게 찾아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된 도시 세종시를 걱정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아이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미래 사회가 내 아이도 행복하게 합니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행복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는 자랑스러운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에 그런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판단, 지금 이제 5분, 6분 그 출마 예상자들의 정견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분들이 다 냉정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판단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 최교진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